오르막 제일 끝에 있는 단지였거든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걸 입찰가를 얼마를 써야 돼, 말아야 돼. 세연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아파트 임장 오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날씨 너무 좋네요, 여러분. 혹시 날씨가 좋다고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나들이만 가시고 임장을 안 가시는 건 아니시겠죠? 자, 오늘 이 세연쌤이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가장 저렴한 33평 1억대 아파트 가져왔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위 한번 쭉 둘러볼까요? 뭔가 리조트에 놀러 온 느낌입니다. 와, 우리 여기 1박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임장 온 아파트는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저가가 많이 좀 유찰이 되어서 매매 시세 대비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물건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어떤 물건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물건 정보 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사건 번호 2024 타경 74078번입니다.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위치한 아파트이고요. 푸르메 금강 에스쁘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름이 너무 길어요. 104동 606호 해당 물건인데요. 대지권 31평, 건물 면적이 82.69제곱미터로 해서요, 33평형이고요. 감정가는 2억 700만 원입니다. 한 번 유찰이 되어서요, 30%나 떨어졌죠. 최저가격 1억 4,49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죠.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최저가 이상으로 입찰을 하셔야 하는데 최저가격이 1억대죠. 1억 4,490만 원입니다. 세연쌤 그럼 이 물건에는 권리 분석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권리 분석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해당 물건에는요, 임차인이 없고 소유주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대항력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권리 분석상 대항력이 있어야지 저희가 보증금을 인수하고 하는데, 이 해당 물건은 임차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물건이고요. 또 대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되죠.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더니 2022년 3월 17일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B&K 캐피탈 주식회사 말소 기준 등기로 등재되어 있고요. 그 선순위로 가등기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밑으로도 위험한 가처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물건이고요. 왕초보자분들 그리고 소액님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인 물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파트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대부분이 대항력이 없고 이렇게 소유주들이 좀 점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많아서 그렇게 권리 분석을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파악하고 입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다 우리 실전반 회원님들, 그럴 때에는 연락 주시면 권리 분석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드리죠. 104동입니다. 바로 이 동이고요. 이 아파트는요, 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대수가 280세대이면서 주차 대수가 286대가 되어서 1세대 1주차가 가능합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4년이기 때문에 연식이 21년차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구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주차 대수가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지하 주차장이 없고 이렇게 지상 주차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해당 아파트와 경쟁 상대가 되는 경쟁 단지가 있을 거죠. 그 아파트 단지와 좀 차별화가 된다라는 점은요, 저희가 주차 대수가 넉넉하다라는 거, 그 비교 대상이 되는 경쟁 단지는 주차 대수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 해당 아파트가요, 매수자들한테 선택받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해당 물건 제가 33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단일 평수입니다. 그래서 33평밖에 없죠. 그러면 아파트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아파트가 280세대잖아요. 팀장님, 해당 아파트의 매물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당 아파트의 입지 자체가 별로 좋지 않죠. 네. 남양읍에서도 굉장히 외곽으로 좀 빠져있는 아파트인데요. 자, 280세대 중에서 매물수가 5개밖에 지금 없습니다. 전세 없습니다. 월세 없습니다. 와, 너무 좋죠? 아 진짜요? 네, 그럼요. 너무 신기하네요. 여기서 제가 나중에 포인트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편함 먼저 봐야 되죠. 해당 호수가 606호인데요. 되게 깨끗한데 우편물이 하나 있어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경매 중지 가능 낙찰되었어도 중지 가능이라는 우편물이 왔는데, 법무사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경매로 진행되는 이런 물건들의 이런 우편물을 보냅니다. 다른 우편물은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네요. 여기 안내 게시판 굉장히 깨끗하고요. 광고물도 깔끔하게 여기에다가 막 붙여져 있지 않고 너무 좋은데요.
구층 아파트이다 보니까 조금 디자인이 올드한 부분이 있죠. 6층에 와봤는데요. 605호고 여기가 이제 606호죠. 호수가 없습니다. 없고 도어락 자체는 조금 새 것으로 교체가 되어 있는데 금방 교체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택배가 이렇게 와 있네요. 아직 소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네요. 조금 전에 올라왔을 때는 택배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올라오니까 택배가 새롭게 지금 배달이 됐습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앞이 탁 트여 있어요. 뭔가 진짜 리조트에 와 있는 느낌이거든요. 와. 여기가 이제 남양읍에서 좀 외곽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아늑하고 포근하고 좀 한산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휴양지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도대체 얼마의 수익이 나는지 밖으로 나가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수요나 입지 부분, 이 물건의 장점, 낙팔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아파트의 최저가가 1억 4,49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물건을 만약에 저희가 최저가 기준으로 그냥 1억 5천만 원으로 낙찰을 받는다면 과연 얼마의 수익이 날까?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해당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요. 4건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12층이 2억 500만 원, 5층이 1억 9천만 원. 오, 이건 굉장히 저렴하게 매도가 되었네요. 2층이 2억 800만 원, 8층이 2억 300만 원으로 해서요. 2억 밑으로 매도된 건 딱 한 건이기는 하지만 요거는 조금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2억 살짝 넘는 금액으로 실거래가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 있는, 외곽에 있는, 딸랑 4동만 있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이런 아파트가 과연 낙팔이 될까요? 좀 걱정되시죠? 이 해당 경매 물건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지금 현재 5개의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요. 4층이 가장 저렴하게 2억 500만 원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뭐 6층, 11층 뭐 저층에서 2억 1천, 2억 1,500, 2억 2,500, 2억 3천만 원까지 지금 호가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낙찰을 받고 과연 얼마에 팔 수 있을까? 2억 밑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2억 1,000만 원 정도면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조금 더 저희가 금액 절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매도가 가능하죠. 매도가 되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수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낙팔할 물건은요. 입지보다는 수요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 아시겠죠? 세연쌤, 근데 아까 이 아파트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라고 했는데 네.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얼마나 저렴한 걸까요?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이 또한 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해당 경매 물건, 이 아파트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아파트가요. 우림 그린 빌리지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는 세대수가 해당 물건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좀 대단지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정확한 세대수가 938세대이고요. 대신에 연식이 해당 우리 경매 물건 아파트보다는 3년 정도 조금 더 노후도가 있어요. 2001년 사용 승인일로 해서요. 24년 차 됐거든요. 우림 그린 빌리지 아파트의 33평의 시세는요. 2억 4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해당 아파트는 2억 1천만 원 정도, 그래서 2억 살짝 넘는 금액이잖아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도 시세가 조금 더 높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입지 때문인데요. 학교와의 거리가 지금 해당 경매 물건보다는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더 평지에 있다라는 거. 우리 해당 경매 물건은 조금 더 외곽에 있고 조금 더 고지대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서 가장 저렴한 33평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서 대장 아파트가 어디냐면 화성시청 근처에 있는 센트럴파크 스타힐스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대장 아파트는 연식이 2023년식으로 해서요. 2년차도 채 되지 않은 너무너무 신축급의 아파트입니다. 대장 아파트의 33평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팀장님? 얼마일까요? 5억 2천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아파트와는 좀 3억 정도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수요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경매 물건보다 더 좋은 입지에 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경쟁 단지 아파트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요. 금액 차이가 확실히 나야지만이 수요가 확실하게 분리된다. 이것도 오늘 이세연 쌤이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드리는 꿀팁입니다.
근데 세연쌤, 네.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진짜 고지되고 차 없으면 이동도 어렵고 네. 제일 끝쪽에 104동인데 네. 이런 아파트가 낙팔낙팔이 진짜 될까요? 와,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죠. 많은 소액님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입찰가를 얼마를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물건마다 이런 투자의 포인트가 다르고요. 여러분들 시세 조사를 할 때 물건마다 굉장히 디테일한 요소들이 있어요. 지금 해당 우리 104동 단지가요, 제일 끝에, 오르막 제일 끝에 있는 단지였거든요. 해당 104동이 남서향이거든요. 그런데 1동, 2동, 3동은요 다 동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을 봤을 때에는 104동을 좀 선호할 수 있고요. 어차피 우리 올라와 봤잖아요. 고지대잖아요. 차 없으면 못 오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면 돼요. 차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낙팔낙팔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럴 때에는 매도 가격, 금액만 매수자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좀 맞춰주면 되는데, 저희가 경매 물건이잖아요. 일반 매매가 아니죠. 자, 이런 물건도 갭 투자하시면 돼요, 안 돼요? 팀장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시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수요가 있고 매수자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포인트를 가지고 낙팔낙팔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는 4개동밖에 되지 않는, 세대수 280세대밖에 되지 않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학교도 없어요. 이런 아파트 단지의 수요는 어떤 수요들이 있을까? 이 부분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팔릴까 안 팔릴까를 고민하지 말고 수요층에 대한 시세 조사를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수요들이 이 아파트에 과연 실거주자로서 매수를 하는지 한번 이세연 쌤이 정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수요가 많다라고 하시면은 네. 근처에 산업단지나 기업체들이 많은 건데 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수요층이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주변으로 해서요, 공단, 산단, 그 다음에 여러 기업체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그런 수요들이 이 해당 아파트 가장 저렴하니까 해당 아파트의 매수자로서 역할을 해줬지만, 앞으로는요, 이 수요가 점점점 늘어날 수 있는 호재가 많이 있죠.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세연 쌤이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경매 물건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요, 위쪽으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4차 산업혁명 산업단지인 자율주행 실험도시 K시티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약 11만 평 규모의 K시티는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자동차 실험도시인 MCT보다 2.7배나 더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K시티는요, 2022년부터 현재 3단계 고도화 과정을 거쳐서 더 세밀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지금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스마트 인재들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스마트 인재들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의 연봉이겠죠. 하지만 그 밑으로 여러 직원들과 하청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앞으로도 많은 근로자들의 수요가 계속 들어오죠. 이분들이 어디에 거처를 마련할까요? 주변으로 마련을 하겠죠. 물론 화성 동탄 너무 좋습니다. 비싸서 그렇지, 그쵸? 화성 동탄에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수요와, 그리고 이렇게 좀 저렴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수요가 반드시 나눠져 있습니다. 모두 다 뭐 좋은 곳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다 몰려가진 않아요. 우리 서울이 어디가 제일 좋나요? 강남이 제일 좋잖아요. 그럼 다 강남에 살아야지 왜 서울 외곽에도 살고 서울 빌라에도 살고 그러는 걸까요?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그 집에 매매가대로의 수요층들이 반드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시면은요, 127만 평 규모의 화성국제 테마파크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있죠. 엄청난 사업 규모로 많은 근로자들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 이세연쌤은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 이렇게 수요가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제가 요소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104동 가장 고지대에 있고요, 가장 꼭대기 만등인데 팔릴까요? 팔릴 것 같은데요. 그쵸. 네.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세연쌤이요, 우리 사랑하는 소액인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임장을, 물건을 검색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현장으로 이렇게 달려오면은 우리 팀장님처럼 여기가 고지대인데 팔릴까요? 안 될 것 같아. 너무 좋은 흙 속의 진주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세연쌤의 따라만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실전반 회원님도 잘 들으세요. 이세연쌤의 따라만 하세요. 자, 물건 검색하시고요. 임장 오시기 전에 반드시 시세 조사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렸죠. 이 단계를 정확하게 하고 임장에 임하셔야지 객관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배제하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 내 생각에는 가서 제가 봤더니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정말 이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졌다면 저는 아마 워렌 버핏보다 더 부자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현실적인 투자는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거 이세연 쌤이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오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가장 저렴한 33평 1억대 아파트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수요가 넘쳐나고 낙팔 가능하죠. 최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5천만 원 정도로 입찰가를 선정한다면 이 시세가 2억 살짝 넘어가니까 5천만 원 이상 시세 차익을 내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당연히 입찰가를 얼마를 쓰는지에 따라서 그 수익의 변동은 있겠죠. 이게 바로 경매의 매력 아닐까요? 이 물건을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소액 아파트는 경쟁률이 너무 높고 낙찰가율이 너무 높아서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 줄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요, 2천만 원, 3천만 원을 가지고 전국의 아파트를 낙팔하면서 투자금 8천만 원까지 만들어서 서울 빌라까지 도전하면서 낙팔해서 이 수익을 점점 더 불려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해보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벽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그죠? 이런 생각 오늘부터 머릿속에서 삭제! 아시겠죠? 세연쌤, 6월 대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이나 경매를 해도 될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세연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너무 이거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제가 16년 동안 많은 정권을 거쳐왔고요. 부동산 규제, 부동산 정책, 그다음 대출 규제, 여러 과정들을 저는 16년 동안을 거쳐온 사람이죠. 그때 제가 뭐 여러 가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규제가 바뀌었다고 이세연 쌤이 멈췄을까요? 만약에 그때 멈췄으면은 지금 제가 없겠죠. 그죠? 제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느꼈던 거는요, 그 시장에서도 다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몰랐다라면 저도 아마 못했겠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어떠한 정권, 어떠한 정책, 어떠한 규제가 있더라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알아야 보인다라는 거,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방은 조금 풀어주는 분위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지방 아파트를 보유하세요, 갭으로 투자하세요, 대장 아파트를 꼭 해야 돼요, 입지가 중요해요, 이런 부분 말하지 않잖아요. 저희는 지방 아파트 빠르게 낙팔하는 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이런 아파트,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물건마다 또 포인트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그 관점을 보고 조사를 어떤 포인트를 두고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해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님들, 그래서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소혜님들께 의미 있는 한마디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어떤 거를 좀 남겨드리면 좋을까? 여러분들, 나도 할 수 있을까? 아직도 많이 고민되고 걱정되시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래서 해보기나 했어? 안 해봤잖아. 그래서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네가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하고 그 정답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안 해봤을 때와는 좀 다른 것들이 제가 보이고 알게 되고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요.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이 세연쌤을 믿으세요. 이 세연쌤을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의 든든한 멘토, 든든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힘들 때 항상 제 어깨에 기댈 수 있도록 이 세연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항상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소액이었을 때 대출받은 1,2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16년 전을 기억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세연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대표님 연휴 때 뭐 하셨어요? 좀 챙겨드려야 되는 짐들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골프 치고 왔지. 진짜 오랜만에 가셨네요. 한 6개월인 것 같아. 그럼 옛날에 대표님 소액으로 투자하셨을 때 그때는 연휴 때 뭐 하셨어요? 홍신전 나 얘기하면 완전 통화할걸? 왜요? 인장 갔어. 알겠고요. 쉴 시간이 어디서 돈 벌어야지. 그래도 가족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가족도 있지. 같이 가야지. 그래서 인장할 곳에 그렇게 가족들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일단 가기 전에 말하면 싫어하니까 가서 얘기했어. 진짜 대단하시네요. 엄청 싸웠지.